자, 퇴계TV 구독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청소년들을 두 분만 뽑아가지고 네. 같이 녹화를 하려고 왔어요. 우리 박세희 양은 영양여자고등학교 3학년 때 퇴계 청소년 토론대회에서 에세이 최우수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김태희 양은 청심 국제고등학교 다니고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토론대회 최우수상으로 저희가 와서 퇴계 청소년 토론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에세이 토론 이렇게 한 수상자들을 모시는 화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정읍 규당고택이거든요. 그래서 규당고택을 세희랑 저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세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태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무성서원까지 이렇게 하는 화로 꾸며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세희랑 같이 우리 규당고택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저희 네. 전라북도 그치 정읍에. 정읍까지 와서 지금 정읍에 지금 규당고택이 와 있습니다. 규당고택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규당고택. 왜 규당고택인가요? 이 집이 지어진 게 1940년도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규당 김영자채자 네. 이제 그 어르신께서 여기 처음에 집을 짓고 사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집이 미음자 집이에요. 그쵸? 네. 여기가 굉장히 명당이라고 하네요. 오, 왜 그렇죠? 약간 고요한 기운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밖에 아무리 바람이 막 여기 휘몰아쳐도 들어오니까 딱. 그쵸? 네. 아무리 바람이 휘몰아쳐도 약간 고요한 기운을 잡을 수 조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딱. 그쵸 그런 게 좀 느껴지죠? 네.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일단 바람 불어도 일단 진짜 고요하고 조용해서 저도 풍수지리는 잘 모르긴 하는데 네. 명당이란 느낌은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좀 역시 쓰면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이 집 형태도 되게 이게 안채거든요. 오. 여성들이 음식 준비하고 하는 공간인데 네. 이 집 형태가 접집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접집이요? 예. 오. 이게 되게 특수한 별 몇 개 안 되는 형태인데 바깥에 마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루가 뒤채에도 그대로 있어요. 오. 우리 그럼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네. 여기 뒤에도 똑같이 마루가 있잖아요. 네, 진짜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접집이라고 하는 이게 집 형태인데 네. 여성들의 어떤 생활 공간과 그다음에 활동 반경을 네. 가장 배려한 집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장독대도 있고 네. 바로 여기 부엌이 있어서 예, 여기 창고도 있고 오, 그래서 우와, 우와. 이제 손님을 대접할 때 접빈객을 할 때 네. 여성들이 가장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 그래요. 앞에 마당하고 똑같이 네. 뒤에 마당이 나와 있어서 진짜네요. 여성들이 여기서 손님 접대하는 거, 접빈객이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여성의 업무였으니까 네. 여성을 가장 배려한 건물이 접집 형태라고 해. 근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형태인데 여튼 얼마나 그 여성 중심적인 건축을 네, 해줬는지 배려를 해줬는지.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동해서 이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네. 그래, 가보자. 좋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규당 고택이잖아. 네. 근데 여기가 6.25 사변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때도 불이 안 난 이유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규당 그 김영자채자 어르신께서는 네. 무기 대흉년이라고 그래가지고 1928년에서 29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읍내 사람들 세금을 대납해주고 와. 그리고 또 동선의 할아버지께서는 또 그 김윤자 술자를 쓰시는데 그 네. 어르신은 우리 오면서 그 수력발전소 본 거 네. 기억나? 산 높이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맞아. 그 수력발전소를 국가가 처음으로 1호로 지은 거야. 근데 그 전기를 정읍 사람들이 하나도 못 쓰고 네. 타지 사람들이 쓰니까 의견을 낸 거지. 왜 못 쓰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쪽에서 말하기를 네. 전봇대를 너네가 세워라. 그럼 전기를 주겠다. 어유 참. 그래서 이 윤자 술자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전기를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와. 정읍 사람들이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여기 종손의 아버지신 김환자 제자 이 어르신은
그 규당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3대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그 자기의 가진 것들을 환원해 놓고 이런 것들,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이 굉장히 많은 그 역사적인 환란을 당했어도 네. 아무런 그게 없이 보존이 잘 됐다고 해. 신기하네요. 명당이어서 그런가? 그런가? 또 그럼 또 우리 집 얘기 좀 우리 또 움직여서 한번 볼까? 네. 가보자. 네. 여기 왔는데 이 글자 알겠어? 네, 세일, 이을소의 옛고 해갖고 옛날 거를 잊는다라는 뜻 맞나요? 맞아. 옛 것을 잃는다는 게 무슨 옛 것이냐? 이 고자가 뭐냐면은 네. 가사문학인데 혹시 가사문학이 뭔지 알아? 교과서에서 배운 정국인의 상춘곡? 그게 처음에 가사문학이 또 아는 거 있어?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거 배웠어요. 맞아. 그래서 이분은 소고당은 네. 고단이라고 하는 네. 아까 이 종손의 어머니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가사문학을 쭉 이어오는 마지막 가사문학을 지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내시고 네. 그리고 또 이 가사문학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셨던 어머니셨는데 네. 근데 이 어머니 집안도 되게 재밌어요. 이 어머니 집안도 임진왜란 때 네. 3부자가 다 전쟁에 참여해서 다 돌아가셨던 아이고. 그런 집안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네. 그 학문적으로도 되게 깊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문자로서 네. 자기가 어디 갔다 그럼 그 길을 또 가사문학으로 남기고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얽힌 이야기가 정말 그치? 재밌네요. 재밌지 그치?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삶도 또 이런 집을 보면서 또 네. 좀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네. 예, 그럼 갑시다. 네. 지금 이제 계명대학교 일본어학과 지금 신입생 네. 하루파르탄 그치? 그리고 또 뭐 전액장학금? 네. 왜 어떻게 전액장을 받게 됐어? 저는 그 JLPT N1이라고 음. 일본어 자격증을 따게 돼갖고 1급을 따게 된 거야 가장 네. 높은 거를 네. 공부를 어떻게 했어? 우리 그러면 여기 퇴기TV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또 어떻게 하면 어학을 잘 딸 수 있는지 노하우 사실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어.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한 거여서 좀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계속 돌려본 거예요. 반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리는 단어가 있고 들리는 문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막도 없이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럼 처음엔 자막 이씨 보고 네. 그 다음에 자막 없이 계속 듣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축적돼가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애니메이션을 또 보는데 또 들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자막 없게 봐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없이도 봐보고 있게도 봐보고 그걸 반복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일본 드라마, 뉴스 이런 걸 다 종류 구분 없이도 들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열어놓으니까 근데 네.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일본 드라마로 해도 괜찮잖아. 근데 드라마보다 애니메이션을 추천을 드리는 게 성우분들이 발음이 조금 더 좋아요. 배우분들보다는. 그래서 드라마보다 네,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네. 훨씬 귀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공부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귀가 트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야 되겠다. 신의 계시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JLPT N1 교재를 하나 사갖고 단어 외우고 그 외운 거를 그 뭔가 나올 것 같은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정 단어가 나올 법한. 그래서 그걸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익히고 시험까지 쳐서. 그럼 애초부터 일본어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아니요, 그런 생각 없었고 어릴 때는 그냥 제가 손재주가 조금 좋아서 제과제빵사를 꿈꿨단 말이에요. 뭐 디저트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나 스포츠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만화 영화를 틀어주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빠져갖고 그렇구나.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또 특별히 또 일본어 학과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어?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제 좀 뭔가 오타쿠스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름에 축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나도 일본에서 맛들이 같은 거? 네, 맛들이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름에 일본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일본에서 살아봐도 되겠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첫 걸음이 대학교를 일본어 관련된 학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쪽 학과를 지원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퇴계학 청소년 토론대회에서 에세이로 최애 우수상을 받았잖아, 그치? 네. 혹시 여기 토론대회에 왜 오게 됐는지 얘기해볼까? 일단 우선은 국어 선생님께서 이 대회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이 대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사실 우울증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단을 받은 건데 그때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도움을 받은 게 이제 책들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책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인문학에 관심이 생기고 인문학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제 좀 뭔가 신경을 쓰고 싶어서 이번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경험을 하면은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회에 나가게 됐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면은 가기 전하고 가고 난 후하고 네. 약간 좀 변화한 거라든지 아니면 가서 좀 느낀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 일단 가서 느낀 거는 학교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좀 풀 수 있었다는 거. 저는 학교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맨날 기숙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항상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분들도 항상 똑같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그게 지겹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 공부가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많이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거구나. 네, 다양한 분들 만나고 다양한 친구들 만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힐링을 했어요, 저는. 그랬구나. 네,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과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갖고 저한테 힘을 주니까 그게 큰 위로가 돼갖고 이 대회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또 봐도 그래. 재밌다. 무방해요. 아니 에세이를 받아보니까 각주를 되게 잘 달았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렇게 각주를 잘 달을 수가 있나 했더니만 독서 노트를 지금 이게 집에 2권 더 있는데 지금 이게 세 네. 번째, 그치? 네, 쓰고 있는 지금 책을 한 여기 독서 노트 쓴 책이 한 몇 권, 한 100몇 권 된다고? 1학년 때부터 썼으니까 한 400권은 돼요. 책 이름을 알고 뭐 출판사하고 연도수 넣고 그 다음에 또 페이지 수를 해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구조를 다 정리해놨어. 그러니까는 논문 쓰는 방식으로 독서 노트를 정리해놔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논문 쓰면서 배웠는데 논문도 안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랬었어. 네.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쓴 거야, 노트를? 저는 처음에는 그냥 다이어리에 인상 깊은 구절만 몇 개 적다가 이거는 조금 한 노트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트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책 제목도 기록하고 싶고 출판사랑 내가 읽은 날짜도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이거였어요. 아, 야, 대단하다. 그래서 에세이도 보면은 각주를 너무 충실히 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지? 막.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 네, 저한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건 책이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문장을 모으고 그걸 필사하는 게 제일 큰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네, 경험을 한 거구나. 나도 사춘기 지금 중2 접어든 딸이 있는데 첫째 네. 딸이 있는데 걔가 이제 이름이 정옥인데 걔가 너무 까칠한 거야. 조금만 말을 해도 막 너무 까칠해서 내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데리고 자면서 네, 정우가 너한테 다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거야. 너한테 다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차라리 너한테 다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친절하지도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스스로한테 다정한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인가를 했는데 애가 그러더라고. 그때 내 딸이 하는 말이 네. 정욱이 하는 말이 엄마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타인한테 잘하고 나한테 나한테 채찍질을 엄격해야 돼. 엄격해야 된다고 가르쳐. 막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게 아이한테 조그마한 단어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그렇게까지 막 과하게 반응한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너무 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제일 뭐라고 하고 있는 게 나였는데 그 조그만 말만 들어와도 막 차고 넘쳐버리는 이미 거야. 꽉 차 있는데 맞아, 거기다가 맞아. 한 방울 더 그렇지, 떨어뜨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말일 수 있는데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세희가 거기 학교에서도 네. 작년에 학생회장이었잖아, 그치? 네. 그런 아픔을 먼저 겪었으니 어떤 리더로서의 뭔가가 좀 갖춰지는 느낌도 들어. 맹자 구절 중에 굉장히 자기 마음에 닿았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줄래? 사람은 보통 아픔을 겪으면서 지혜와 지모를 얻는다. 이게 지금 인생 교과서 퇴계 사람 된 도리를 밝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 지금 페이지도 지금 써 있어, 그치? 네, 54페이지. 그래서 그러한 이런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세희의 삶은 문자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를 네. 증명해 나가는 어떤 삶일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응원하고 그러면 세희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지금도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친구들이 네, 많을 거 아니야. 어둠을 겪고 있는 어둠을 친구들에게. 겪고 있는. 그래서 실은 그 우리가 너무 심한 경쟁 사회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 네. 실은 결국 사는 거는 별거 아닌데 약간 그럴 필요 없이 조금 좀 여유롭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른도 못하고 학생도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결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사회의 문제인 거고 어떤 틀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이 절대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힘들고 있는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주위가 어두우면 음. 그 어둠에 눈이 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대한 걱정은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거는 우울할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은 행복한 순간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울할 때 하지 말고 행복할 때 그런 고민을 해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희가 지금 한 말을 통해서 네. 부모도 학교도 얼마나 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조심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생각도 드네 또. 나도 또 부모로서 반성이 많이 드는 말을 세희가 가르쳐서 고마워. 아유.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희가 퇴계 청소년 토론대회에 나와서 에세이 최우수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만나서 또 세희의 또 경험을 걸어가는 길에서 문자가 세희의 삶에 구원이 되는 흔적들을 네. 좀 같이 좀 공유해주고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치? 다음에 우리 세희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또 세희 모셔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세희는 여기서 네. 마치고 우리 또 같이 무성적으로 같이 갈 거니까 네. 그때 같이 가자. 네. 네, 그러면 우리 전반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